과연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품격 상실의 시대, 이 트럼프에서부터 시작됐죠. 이 트럼프가 이제 참 독특한 사람이죠. 독특한 사람인데 이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 중에 막말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99%가 욕을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욕을 쓰면은 심성이 황폐화된다는 사실이죠. 욕을 쓰면은. 하여간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혼자서 자기 주장을 펴는 말을 잘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상대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혼자서 말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발표, 연설, 소위 말하는 스피치죠. 스피치로서의 말을 잘하는 게 있고, 하나는 상대가 있어가지고 토론, 대화, 이런 것이 이제 상대가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책은 주로 대화 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중심을 잡았는데 우리가 스피치에 있어서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이 목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출마할 것도 아니고 하다면은 말을 잘한다는 게 뭐냐, 말만 아주 번지를 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그 사람하고 말을 하고 나면은 참 말을 감칠맛 나게 한다. 사람이 믿을만 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재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제 젊었을 때 사진을 그래픽으로 해서 그림 이렇게 처리한 건데, 인삼축제에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말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한테 어필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농협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본부장을 할 때입니다. 본부장을 할 때 엄청나게 추웠어요. 10월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어제 저녁에 비가 왔었는데 10월 날씨답지 않게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그냥 그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사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서는 그냥 그 인삼축제장에 갔어요. 야외인데. 그렇게 딱 도착해 보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이게 내복을 입어야 될 정도로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거죠. 10월인데. 그 단상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단상에도 쭉 이 행사 진행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단상에 있는 경우에 단하에 있는 분들은 단상에 있는 사람이 부러울지 모르는데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단하에 있는 사람이 엄청 부럽습니다. 왜냐,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의 눈이 딱 꽂히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냥 추워 죽겠는데 탁 떨면서도 말이죠, 아주 안 그런 척 하는데 그때 밑에서 말이죠, 막 팔짱 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요령 없이 다들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비서가 써준 거를 읽는 거죠. 친애하는 농가 여러분, 오늘은 뭐 하면서 하는데 똑같이 말이야, 친애하는 이렇게 나오니까 세 번쯤 연설하러 그 연사가 나서니까 농민들께서 말이죠, 다음은 어느 분이 연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박수 소리가 안 나고요,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도 죽겠더라고요. 저는 연설문을 딱 꺼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관장으로서 비서가 있는 생활을 한 16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으로서 단 한 번도 연설문을 비서나 누구 보고 써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제가 씁니다. 못 쓰더라도 제가 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연설에 대한 모든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 연설이 잘못됐다고 저 비서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연설문을 어떤 경우라도 제가 씁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8번째인가 연설하게 돼 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딱 고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는 센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스. 이게 보시는 분들 센스라고 속으로 꼭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8번째 딱 올랐으면서 뭘 하느냐, 가서 단상을 이렇게 잡고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거기서 친애하는 인삼 재배 농가 여러분 하면은 말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 무너뜨리는 거예요. 딱 이 연설대를 잡고는 추우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이죠, 예!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래도 알아주는 놈은 너밖에 없구나. 빨리 끝내라 이거잖아요. 추우시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인삼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인삼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느냐? 인삼에 대해서는 앞에서 좋은 말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인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22초짜리 연설이 그날 하이라이트였어요. 그 딱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요,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아까 뭐 하는 분이라 그랬죠? 막 물어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거나 뭐 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뭘 생각하느냐? 센스를.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한쪽에서 막 이제 듣기 귀찮아하는 걸 알면서도 주저리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거나 건배사를 하거나 뭐 할 때 반드시 뭐라고요? 센스를 마음속에다가 담아두고서는 스피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센스 있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확 담아두셔야 돼요. 컴퓨터에 SNS를 딱 치면 갑자기 문자가 이렇게 돼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예, SNS를 치고 이렇게 엔터를 치다 보면 문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가 니은이에요. N이 우고. 그러니까 SNS 하면 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읽냐면은 서베일런트 네트워킹 소사이어티, 감시망 사회라고 읽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이제 다 잘 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와가지고 요거 좀 하나 좀 우리 저 직원이 거기 취직을 하는데 그 농협에 거기 좀 아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할 때 속으로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말이야. 내가 이래야지 인간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알아봐주고 편리를 봐줬는데 그것이 그 편리를 받은 사람이 뻥 터지면서 불이 붙어갖고는 이 사람한테까지 달라붙어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하면서 실화예요. 자살을 하면서 내가 악마의 덫에 걸렸다 그랬어요. 악마의 덫에 걸렸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디 가셔서 특히 스피치를 할 때 좌중을 휘어잡을 스피치를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실수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술의 3요소는 콘텐츠, 스킬, 센스. 이 센스를 제가 제일 크게 동그랗게 했죠. 이게 콘텐츠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뭐 이렇게 콘텐츠까지 따져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기술, 오늘은 이제 요 약간의 기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개발한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화인지 대립인지 모를 정도가 많죠. 대화인지 대립인지. 그래서 한번 유심히 생각하면서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사소한 것 가지고 옳고 그른 거를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 에너지 낭비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욱할 때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래요. 그 어휘의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죠? 예, 욱할 때는 뭐 이게 누가 얘기하고 나는 하고 있는데 속이 좀 욱한다. 이럴 때는 반응하지 말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내지르는 거고 그러지 말고 대응하라. 대응하라는 것은 이성적이죠.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욱할 때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첫 번째 화술에 들어가면서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데 화술보다는 심술이에요. 마음의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보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에이, 웃기고 있네 하고 들으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주 미묘한 차이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0.001초 간격으로 잠깐 사이를 뒀다가 아주 0.001초 차이인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꾸미는구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이 자기의 그 뛰어난 지능으로 남을 농락하려고 해도 바보 같은 사람도 NQ가 알아본다는 거죠. NQ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눈치지수. NQ.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IQ를 능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 심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짜증스러운 게 어떤 경우에 짜증스럽냐? 이게 하다 보면은요, 은근히 이제 짜증스러운 경우가 나타나죠. 짜증스러운 경우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말 가로채는 경우. 요게 이제 제가 이거를 쓰게 됐던 이유의 하나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들하고 이게 얘기하다가 아버지, 제발 좀 말 허리 좀 자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하, 내가 그랬구나. 젊은 애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다 하기도 전에 야, 그건 그게 아니고 자꾸만 중간에 가로막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 허리를 잘라갖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이지 오늘 뭐 하다 가다가는 이쪽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딱 가로막고 이쪽으로 갈 걸로 생각하고 가로막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가로채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경청경청 하는데 말 허리를 자르지 말고 일단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 허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토달기. 뭐라고 얘기하면요. 꼭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짜증스럽죠. 그래서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요. 누가 말이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지 자랑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토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랑하게 놔두세요. 자랑하게. 제발 좀 상대방이 아주 좋아서 자랑하라고 하면은 자랑하게 놔두세요. 실제로 사람이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보를 선하게 갖고 그냥 남이 자랑하면 자랑한 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제발 깐족거리지 말고요. 야, 이 아이스크림 참 달다. 야,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이상하게 꼭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번에 술 끊기로 했다. 야, 너 술 끊는다 소리 벌써 들은 것만 해도 10번도 넘는다. 요 따위 소리로 토 달고 깐족거린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퇴직한 이후로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그건 못 고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게 짜증스러운 화법의 네 가지가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그냥 선선히 좋은 심리를 가지고 심보를 가지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말 중에 라떼 화법과 에스프레소 화법이 있죠. 여기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라떼 화법 하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커피 가지고 그 꼰대들이 하는 화법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가르치려고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꼰대들한테 그 꼰대라고 하는 욕 먹는 거를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말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떼는 말이야가 결국은 뭐냐면 나는 이런 옛날에 이렇게 잘했어 하는 자랑거리잖아요. 그 자랑거리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후배에게 자랑거리를 말할 수 없는 선배는 별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요. 꼰대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고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들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정보가 있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뭐라 하냐면은 기원전 500년의 이 맹자 이야기는 고전이라고 하면서 신봉하면서 어떻게 집안에 있는 공자님, 아버님 말은 안 듣느냐 이거죠. 지금 공자의 얘기 중에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남을 잘 이해하라든가. 우리가 성경에 give and take에 관한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공자님 말도 똑같은 게 나와요. 네가 대접받기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라 나오거든요. 공자님 말씀이 전부 지금 오늘날로 보면 상식이지 거기에 말이야 무슨 IT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고전이라고 신봉하면서 선배가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갖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 심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중에 꼰대의 대응어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빤대라고. 꼰대는 번데기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번데기의 사투리인 꼰대기. 이 주름이 많이 져가지고 옛날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유 우리 꼰대 하면은 선생님이나 또 아버지를 얘기해서 꼰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꼰대. 그래서 그건 뭐냐면 주름이 많이 졌다는 거죠. 그런데 꼰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지금 기성세대만 꼰대가 아니라 20대 후반도 꼰대 소리를 듣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라.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꼰대예요. 그러면요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꼰대들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젊은 사람은 다 괜찮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괜히 삐딱하고 괜히 빤질거리고 여기 있잖아요. 요거 삐딱하고 빤질거리고 빤빤하고 말이죠. 뻔뻔하고 요 보니까 전부 쌍비읍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말이 빤대예요. 빤대. 대칭을 시켜줘 버렸어요. 젊은 사람은 다 완벽하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빤질거리고 삐딱하고 뻔뻔하고 빤빤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전부 다들 지금 세대론에 관해서도 보면은 전부 신세대만 이해하라고 하지 기성세대를 이해하라고 하는 책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 세대론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세대론을 써가지고 좀 공평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 간에 화합해가지고 같이 나가야지 빤데 꼰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짜증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말하기 좋은 게 있어요. 품격 있게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요거만 딱 알아둬도 돼요. 질문하고 맞장구 치고 경청하고 들어주고. 선수들은 질문으로 대화한다. 소크라테스가 최고의 선수죠. 테스형. 최고의 고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긴 게 별로 없대요. 전부 대화록이지. 제자들이 쓴 대화록이지 글을 가지고 쓴 것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질문법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냥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질문하고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소크라테스 왈 너는 그래도 모른다는 거를 아니까 괜찮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가 나온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할 때요. 이 질문을 갖다가 잘 활용하세요. 그냥 오늘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은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어디 갔었다고. 야, 그러면 거기 뭐 식당에 들어갔었겠네. 그러면 이게 식당에 들어갔겠네 하면 요건 폐쇄형 질문이요. 식당에 갔어 하면 끝나잖아요.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뭘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게 주저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맞장구 쳐주면 돼요. 이거 맛있었겠다. 야, 멋있다. 야, 잘했네. 뭐, 이게 맞장구 쳐주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듣다가는 또 질문하고. 안정환 씨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낯선 사람하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낯선 사람하고 말을 잘 못하는 바람에 유럽의 구단에 갔을 때 구단에서 낯선 사람하고 말하는 법을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애의 맛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말이죠. 아주 멋있는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연애의 맛에 그 유명한 연예인 총각들이 처음 만난 일반인한테 말을 못해가지고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절절절절 매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연구거리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쨌거나 그럴 때도 보면은 질문하면 간단해요. 오늘 오시느라고 어떻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질문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는데, 뭐, 버스 타고 오는데, 아유, 그러면 오늘 뭐,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데, 더우셨겠네요? 또 질문하면, 오늘 엄청 더웠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캐치해가지고 질문해 들어가면은, 대화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질문. 아까 한 게 센스, 이번엔 질문이요. 질문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그러면 상대방은 신나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펴잖아요. 왜 자기 주장을 펴느냐? 우리는 화법 교육을, 대화법 교육을 몰라요. 요즘 초등학생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대화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부 뭘 받았냐면 웅변수를 가르쳤다고요. 웅변 학원을 보냈다고요. 자기 주장만을 펴는 것을 가르쳤지 남의 말을 듣고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대화라는 게 뭐예요? 티키타카란 말이에요. 티키타카. 이게 스페인의 탁구 용어잖아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티키타카. 이게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말하면은 나도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공격하고 말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 스매싱이란 말이에요. 강 스매싱을 했을 때는 공이 팍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뿐하게 걷어 올려야 돼. 이게 프로들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상대방이 팍 치면 그러면 실수가 나오는 거라. 탁구를 보면은 아주 그대로예요. 이 프로들은 상대방이 팍 치면요. 그냥 가볍게 끌어올려야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상대방이 강 스매싱 하면 자기도 동달아서 그냥 쳐가지고는 실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키타카로 하는 거예요. 티키타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강하게 스매싱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는 유연하게
들이받는 게 아니라 받아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활용하라는 거. 그래서 서먹한 사람하고 이제 그 처음 만난 그 연예인들 연애의 맛을 보면서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 생일상사오예요. 생일상사오. 그러니까 이걸 왜 공식으로 만들어냈느냐? 어디 갈 때 이제 처음 데이트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해줄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썬데이 서울을 이렇게 잡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표지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말할 거리를 적어 갖고 갔었어요. 데이트하러 갈 때.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생일상사오를 딱 공식을 만들었어요. 요것만 딱 알고서는 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딱 가가지고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생이 뭐냐? 생활해 가는 거죠.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아, 저 코로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다부터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그냥 며칠 동안 엄청나게 내 친구들 보면 괜찮던데 그때 뭐 겁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생활에 관한 얘기, 이런 뭐 일거리에 관한 것을 요즘 하시는 일 어떻게 잘 풀리세요? 아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전혀 풀리지 않고 아주 사업은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재기하실 건데? 또 질문에, 이 일 직업에 관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분위기. 와, 여기 카페 정말 괜찮은데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그 상황. 이 카페가 굉장히 참 아름다운데요? 이 커피 맛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건, 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 뉴스마다 요즘 맨 사건, 사고잖아요. 사건, 사고. 엊그저께 보니까 말이에요. 무슨 제 고향 춘천에서 맥주를 실은 추럭이 가다가 그냥 맥주를 한바탕 쏟아버린 그런 사건. 그 사건, 사고가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락, 취미에 관한 거. 취미가 뭐세요? 하면은 그다음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화가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니까, 이 공식을 모르니까 처음 만나가고는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일상사오, 이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이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꼰대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전번에 그 어느 회사에 강의 갔는데 사장님이 35살 된 남자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또 동안이요. 굉장히 동안이래 가지고 나이가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새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네. 35살인데도. 그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이것도 제가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이게 얘기를 나눌 때에 공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쉬우니까요. 참갑이 주소. 참갑이나 주소. 참갑이나 주소. 참갑이나 달라 이거죠. 참견하지 말라. 참견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아까 오는데요. 어떤 분, 그 경로석에 어떤 분이 더 앉으면서 옆에 있는 그 연세 있으신 분한테, 이게 신사역까지 갑니까? 요새 이게 신사역까지 뚫렸거든요. 신사역까지 가나요? 했더니 앉아서 대답하는 분이요. 예, 신사역까지 갑니다 하면 될 텐데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높이셔갖고는 말이요. 이건 신사역 간 지가 언제부터 이게 뚫렸고 말이죠. 요 다음 역은 신노년역이고, 그 다음엔 노년역이고, 그 다음엔 신사역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2027년까지는 용산까지, 묻지도 않는 거를 못하러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뭐냐면, 도론 얘기한다면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목소리는 키우셔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굉장히 높여가지고는, 그냥 꼰대 소리 듣죠. 가르치지 말고.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뭔 얘기를 할 때 꼭 험담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말이야, 요새 정부 하는 거 보면 왜 그 모양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비난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절주절 자기 말만 하지 말라. 그래서 참갑이나 주소. 요것만 가지고 딱 공식을 마음속에다 담아놓고 얘기를 나누시면은 뭐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떼 화법과 에스프레소 화법. 아까 얘기했죠. 라떼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라떼는 과장된 자기 자랑, 시시껄렁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정보가 없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해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라떼는 말이야 하는데 주식에 대한 기가 막힌 정보를 알려줘 보세요. 계속 얘기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맨 비난하고 실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방적인 설교라. 그리고 길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떼 화법 하니까 이 라떼가 커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라떼하고 아까 빤데와 꼰대를 대칭하듯이 라떼하고 대칭되는 커피가 뭐냐고 찾으니까 에스프레소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갖다 놓고 에스프레소, 예스 플리즈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 나이가 들수록 라떼 화법을 하지 말고 예스 플리즈 화법을 하자는 거죠. 뭐라고 하면 예스 맞아. 그러가 플리즈 뭐냐, 제의하라는 얘기죠.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야 이런 건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이것은 화수라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많이 만들어요. 우왕청심원이 뭐냐, 제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 5가지 우왕청심원을 마음속에다 담으라는 거죠. 우왕청심원 하니까 왠지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할 약 같죠, 그죠? 우왕청심원. 우왕청심원 뭐냐, 우월적 지위는 잊어라 이거예요. 예. 이제 부장이라고 야 저 커피 빼와 이거 하는 순간 이미 꼰대예요. 전번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영국의 신사가 오신 적이 있어요. 아들 친구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관광하는데 아들 친구 3명인가 4명하고 이 아들 친구가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은 에베레스트인가 어느 산을 가다가 사망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 친구들이 그 자기 친구의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딱 들렸는데도 휴게소에 가지고 가서 앉아 있다가 가서 물 갖다가 주는 건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서양의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야 커피 좀 가져올래 하는 순간 이미 꼰대요. 먹고 싶으면 자기가 가져올 뿐 아니라 자기가 갖다가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월적 지위는 잊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해서 우황 이쪽에 상황이 변했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땡 하면은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미국 사람들은 땡 하면은 하던 걸 놔두고 그냥 일어나고 집에 간다고 할 때 뭐 그런 세상이 있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카톡하면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열어보지 않는다고 아이고야 이게 말이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이거 열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꼰대예요.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존중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빤대가 땡 하니까 일하다 말고 나 여자친구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릴 때 꼰대인 상사로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맞아 요새는 세상이 그런 거야 하고 존중해 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온전히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청년 시절.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세요. 더 젊은 시절. 저 25살 때 농협에 들어갔어요. 농협에 들어가 있어서 창구에 근무할 때 우리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36살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40살 된 대리. 그때 상무라 그랬어요. 대리를.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신규 직원들 새로운 사람들이 그 춘천이라는 데가 이렇게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무실 쪽에 가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차 몰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니까 걸어 다니니까 쭉 가다 보면 우리들끼리 말이죠. 25살 된 신규 직원들끼리 막 걸어가다 보면 40살 먹은 상무가 앞에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대한민국 잘 되려면 40 이상 먹은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제가. 근데 지금 74살 된 눈으로 보면 40살은 애예요, 애. 정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때는 왜 40살 된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지,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시절에 40 먹은 사람 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싫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돌아보라 이런 얘기죠. 그때를. 그 다음에 심판하지 마라.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말이지 그따위로 하지 마. 심판하지 말라. 이제는 세상이 그들만의 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들만의 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칙대로 하라. 이게. 이제는 모든 게 원칙대로 해야 돼요. 법인카드 하나라도 원칙대로 써야지 큰일 납니다. 모든 게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6시 땡이면 저 퇴근할 건데요 하면 원칙이 뭐예요?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대로 해야 돼. 예. 그걸 갖다가 일요일 날 카톡 왜 안 받지? 일요일 날 근무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지만 존중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왕청심원을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말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건 한 템포 늦게 말하기인데, 한 템포 늦게 말하는 것을 가슴속에 팍 담아두세요. 한 템포 늦게. 이 늦게가요, 꼭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톤도 한 템포 늦게, 낮게. 그 다음에 한 템포 반응을 천천히. 전부 천천히, 늦게, 낮게, 더디게. 한 템포.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낮춰집니다. 천천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천천히 말하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하면 품격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면 말 실수가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면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링컨에게서 배우는 이제 침묵의 화술.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거 많이 배워야 돼요. 링컨이 왜 위대하냐? 링컨은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동영상을 올렸는데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 같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 링컨은 왜, 그런 면에서 왜 위대하냐? 이 링컨이 청년 시절에 남의 험담을 엄청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칼럼에다가도 남을 안 칼지게 긁는 칼럼을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실즈라고 하는 사람의 험담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결투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권총 가지고서는 한 놈 죽자 말이죠. 그래서 결투하러 갔다가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다들 말리는 바람에 결투가 무산됨으로써 두 사람이 다 목숨을 건졌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링컨은 어떤 경우라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링컨이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링컨은요, 굉장한 유머꾼이에요. 정말 많이 웃긴 사람이에요. 네, 정말 많이 웃긴 사람이에요. 링컨이 유머꾼에다가 그 다음에 연설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자기가 직접 썼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대통령에 딱 당선되자마자 일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하고 누구고 궁금해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위대하냐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간디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게 결론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맞다. 이제부터 말을 할 때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게 되면 센스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들이받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황청심은 그런 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자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위대해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게 특히 어떤 때 침묵하시냐면요. 요새는 직업 이동이 자주 있잖아요. 어느 직장에 있다가 또 다른 직장에 갔잖아요. 다른 직장에 갔을 때 100일 동안 침묵하세요. 100일 동안. 다른 직장에, 그냥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던 다른 직장에 갔던 간에 다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으로 갔을 때 처음에 아주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어린애를 키워도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 100일의 의미가 있어요. 100일 되면 드디어 한 인간으로서 적응이 됐다고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으로 어디 가면요. 100일 동안 일체 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주 꽉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의 숫자를 확 줄여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해봐라 이거죠. 누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회사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4차 산업혁명 합니다만은 사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혁명이죠. 자기를 어떻게 혁명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보다 자기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가장 위대한 사람,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이네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늘 이런 그 공식 가지고 하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소변, 대변. 요 화장실 갈 때마다 잊어먹지 않을 대한민국 최고의 사자성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만든 건데 소변, 대변. 이게 뭐냐. 작은 것을 변화시키면 큰 것이 변화된다는 거죠. 예, 작은 변화를 통해서 친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참 좋은 사람이다.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대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겸손이란 무엇일까를 가지고 또 한동안 찾았었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은 이게 남에게 이게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한 건지 구실거리는 게 겸손한 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책을 보니까 딱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겸손이란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권위를 버리려고 하면은 권위를 버려야지. 뭐 이게 자기가 지금 말이야 부하를 다룰 때는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겸손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부하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근데 그 자체가 권위를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스타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부장이다, 상무다, 뭐 부지사다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위임받은 파워로서 이것을 선한 것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절실히 느끼는 것. 그것이 선행되면은 권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